이어서 목돈 만드는 노하우,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가 방송됩니다. 명태 사재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가 우리 밥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요, 명태, 연어, 대게 이런 수입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연초 대비 50% 넘게 가격이 훌쩍 올랐습니다. 이 명태나 대게 등은 러시아산이 대부분이어서 이 수입 규제에 따라서 물량이 막혀버린 것이고요. 연어 등 북유럽 쪽 수산물은 러시아 영공을 건너서 이 비행기로 갖고 와야 되는데 수입 길목이 막혀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분들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명태는 우리 밥상에 바로 영향을 주죠. 자, 그런데요, 당국에 따르면 명태는 현재 물량이 아주 많이 확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사재기를 하지 말라고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명태 코다리찜 가격이 또 오를까 서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요즘 당국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신없겠지만요, 이래저래 수산물 유통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3월 8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어제 그제는 러시아 원유, 천연가스 그렇죠, 수입 금지 이슈 나오면서 대폭등을 해서 또 들썩거렸고요. 지금 보면 먹거리 쪽도 거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수산물은 러시아산 대게, 또 러시아산 명태, 연어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산인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러시아 영공을 지나서 비행기로 날아와야 되는데 현재 러시아 영공을 통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격들이 엄청 많이 지금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올 여름, 가을까지는 물량을 상당폭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조금만 더 장기화가 되면은 밥상 물가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수산물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국제 밀 가격, 옥수수 가격, 콩 가격 난리가 났을 정도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자체도 농산물 대국인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남부 쪽 여기가 한번 이제 초토화되고 하면 올 한해 농사가 완전히 망치게 되면요, 이 밀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 여파가 간다라고 합니다. 이래저래 우크라이나 사태 좀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또 바라봅니다. 우리 백종수님, 바야흐로 밭일할 때 땀이 샘솟는 봄날이 왔어요. 아, 밭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시골에서, 농촌에서요. 예, 이렇게 바쁜 나날 드디어 어제 삼공주들의 딸내미 증권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애들이 어떤 회사 주식을 살까 즐겁게 말하는 걸 보니까 재밌어요. 대부분이 장난감 회사, 간식 회사지만요. 천천히 목돈연구소 듣고 공부하면서 성투할게요. 멋지신데요. 우리 백종수님, 저희 목돈연구소에서 최소한 우리 삼공주 우리 따님들 눈높이에도 맞춰주는 그런 목돈연구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지연님, 시험 끝나고 챙겨준 친구들에게 명태 코다리찜 밥 사기로 했는데 명태가 오를 수도 있다니 후덜덜 해주셨는데요. 정확한 설명은 당국은 아직은 괜찮다. 올해 가을 하반기까지 물량은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제 명태 사재기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당국이 해준 거기는 한데요. 그렇죠. 명태 코다리찜 저도 좋아하고 요즘 코다리찜 가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상공인 분들은 지금 굉장히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자, 지금 고릴라 보는 라디오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방송 중에 이런저런 참견, 수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소개되면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 웰컴 투 더 증시, 화요일과 목요일의 남자 여의도 성시경, KB증권 김건진 부장 함께하고요. 주린이 쇼 있습니다. 우리 6명의 크루가 함께하는 주린이 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지켜보시죠. 정글처럼 다이나믹한 주식시장, 핵심적인 경제 이슈와 함께 탐험을 시작합니다. 웰컴 투 더 증시. 웰컴 투 더 증시, 화요일과 목요일에 만나는 여의도 성시경, 여시경, KB증권 김건진 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눈을 뜨고 나서 네네. 보고
다시 한 번 더 눈을 부비고 또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는 근데 제가 새벽에 잠깐 한번 깼거든요. 깨서 이 사태는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뉴욕 증시 시황부터 볼까요? 무너졌네요. 네, 완전히 좀 무너진 모습입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마이너스 2.37% 하락이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3.62, S&P 500은 2.95% 하락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장은 전쟁에서 시작해서 전쟁으로 마무리가 되는 시장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이런 제재에 따라 이런 상품 가격이 지금 현재 급등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러시아 원유 사용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라는 이런 식의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프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개별 기업들이 비용 증가가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실적 전망이 하향입니다. 가장 중요한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조정이 우려가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곡물 가격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의 이런 사회 불안과 그로 인해서 공급망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고 특히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죠? 그렇고 곡물 대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둘 다. 곡창지대가 너무 커서 네. 실제 밀과 옥수수를 여기서 공급을 안 해주면 기아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아 사태요? 그 정도? 그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괜찮겠죠. 네. 근데 실제로 쌀이니까. 네, 그렇죠. 네.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실제 이런 것을 많이 주식으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예.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불안한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이렇게 되면 인플레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인플레가 일어나면 인플레가 장기화돼 버리면 결국은 또 연준 쪽에서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이런 식의 계속해서 연쇄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뉴욕 증시 혹은 이제 뉴욕의 기사들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네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대부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예.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보통 우리가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렇죠. 경기가 뜨거울 같이 때 좋아져야 되는데. 올라가는 건데 네. 지금처럼 공급 쪽에 이슈가 돼가지고 원유도 올라, 가스도 올라, 금속도 올라, 밀도 올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가격만 오르고 수요는 그렇죠.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경기는 경기침. 좋지 않은데 네. 계속해서 물가만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네. 모습입니다. 자, 그거의 시작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하고 서방 국가들이 결국은 지금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한다 그랬는데 또 지금 독일이 강력도 반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래 말래가 지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이슈로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그야말로 폭탄을 맞았습니다. 유가 폭등으로요. 원자재 중에서 다 오르고는 있는데 어제 우리가 알루미늄 봤잖아요. 니켈도 또 만만치가 않다고요? 니켈 하루에 66%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뭐지?라고 할 정도로 뭡니까 이거? 폭등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실제 예. 러시아 제재에 따라서 실제로 공급 중단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예. 이게 상품 시장이다 보니까 실제 선물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예. 선물 시장이라는 것은 수급적인 요인에 따라서 주가가 이런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니켈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수급 요인이 좀 네. 많이 작용을 한 게 아니야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선물 미래에 내가 니켈을 얼마 주고 샀다 팔 때 사겠다는, 약속이니까 그렇죠. 네네. 투기 세력도 굉장히 많이 붙었을 거예요.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기회로 여기는 이런 투기 세력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원자재씩인 것 같아요. 청정부지로 돌아가면서 그렇죠. 이 네네. 금속, 비철 금속 다 오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면 지금 2월 그렇죠, 3월 그렇죠. 네네. 더 가면 4월까지도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 5월 달에 우리가 사실 이번 달에는 25bp 인상으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끝났죠. 되는 중인데 0.25% 그런데 5월 달에 0.5% 상승 자산 긴축까지 같이 해버리지 않나 이런 식의 얘기도 슬며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런 고민이 조금씩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왜 이렇게 빠져?
아주 명쾌하게 말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소비는 올라가지 턱없이 못하고 못 있습니다. 쫓아가죠. 지금 이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 불황, 경기 침체인 스태그플레이션. 근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너무나 주는 그 용어가 무섭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요즘에 슬로우플레이션도 쓰는 것 같아요. 슬로우플레이션. 살짝 네. 천천히. 네. 천천히로 스태그는 네. 아니다. 네. 슬로우다라는 좀. 그러나 결국 그게 또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겁니다. 네. 네. 국내 이슈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황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인 시장이 그나마 오늘 아침에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예. 아침에는 거의 1월 말에 있었던 전저점 수준이었던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예. 오늘은 그래도 양봉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2637.29포인트입니다. 네. 마이너스 0.53%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880포인트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0.17포인트 거의 보합 정도 수준인데요. 네. 아침만 하더라도 1.3% 이상씩 두 시장 다 하락을 했다가 그나마 조금 상승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 지금 현재 하지만 지금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 다 매도 쪽으로 지금 현재 포지션이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2,679억이 매도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521억 매도.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 개인들만 오늘도 매수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코스피에서 3,068억을 지금 현재 매수를 해주면서 우리 개인이 지금 다 받아내는 거예요. 네, 다 지금 현재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외국인들이 오전만 하더라도 선물을 좀 많이 매도였습니다. 1,500계약 가까이 매도가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계약 매도 거의 보합 정도 수준으로 낮춰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바닥을 지켜주려고 하고 1월 말에 있었던 전저점을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저점이 우리가 2,591, 2,500을 잠깐 갔다 왔거든요. 네네, 잠깐 갔다 왔죠. 오늘은 네. 2,605. 2,600원 이제 지키면서 개인들이 또 와락 지금 시장을 사고 있습니다. 받쳐줬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무려 2조 2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네. 네. 삼성전자가 7만 원이 깨지자마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서 우르르 이제 들어왔죠. 시장을 받쳤는데요. 김건희 부장, 어제도 우리 개인들 이렇게 이 폭풍 매수에 대한 이야기가 여의도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돈들 다 어딨냐, 지금 사람들 돈 없다고 하는데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벌써 3천억을 사고 있고 돈은 많나 봅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예탁금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좀 돈이 이제 살려고 대기하는 자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탁금이 지금 현재 63조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3월 4일자 기준인데요. 이게 이렇게 결제 기준으로 나와서 63조. 한참 많을 때는 74조 이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10조 정도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63조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돈이 많이 있네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경험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그런데 이 분들이 대부분 조금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면 좀 패닉셀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시장에 저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물도 못 타고요. 그렇죠. 최근에는 많이 하락을 하면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오는지 우리 개인분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기관들이 이번 달에만 매도를 한 게 거의 3조 가까이가 지금 현재 매도가 나왔거든요. 시장에서. 그런데 개인들은 정반대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3일만 하더라도 3조 3천억입니다. 벌써 3일 만에 3조 3천억을 지금 현재 개인들은 매수를 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험치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김은정님도 어제 개인 매수세 정말 무섭더군요 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에 개인 투자자가 2조 2천억 넘는 돈을 이제 주식을 샀는데 1조 이상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그러니까 투자 문화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하고는 좀 달랐죠. 이제 싼 거에서 받는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되고 들어갔고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막 삼성전자, 현대차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제 그런 이야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던 것도 같은데
수급이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건 좀 문제 아닙니까? 왜냐면 외국인은 전혀 입질도 없습니다. 아, 네. 실제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려면 사실은 환율의 흐름이 상당히 네.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지금 현재 1,250원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31원입니다. 네, 31원인데 우리가 고점이 1,250원 매번 그 정도에서는 멈춰줬는데 이번에도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라는 겁니다. 네.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절대 우리나라한테는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네. 원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네. 현재 특수한 상황이죠. 전쟁이 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대표 주자가 바로 이 달러입니다. 달러의 강세가 몰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한테는 어떻다?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한테는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 버리면 주식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 차익 때문에 계속해서 차손이죠. 환 차손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절대 좋은 모양이 나타나 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수출 가격 하락은 되잖아요. 환율이 떨어지면. 그렇죠. 근데 네네. 지금 상황은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렇죠. 네. 우리는 또 달러를 바꿔서 원자재를 사야 되는데 그렇죠. 네네. 원화가 이렇게 약세되면은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개인들 투자자들은 사두면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또 한쪽 차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자동차, 네. 또 기아차. 근데 주가가 안 좋아요 지금. 오늘은 좀 반등이 있는데. 오늘은 그나마 네. 지금 현재 보합권으로 올라왔긴 했습니다. 최근에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K 자동차 왜 이럽니까? 사실은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다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러시아 경제에 대한 이런 현지 산업에 대한 이런 우려가 커진 부분이 주가 부진의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완성차 시장에서 기아차와 현대차가 각각 시장 점유율 2위,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경제 제재로 향후 판매도 조금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서방이 이런 러시아에 대한 이런 제재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도 그래서 많이 흔들렸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굳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간밤에 끝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뭐 5% 네, 폭락이 가까이 나왔습니다. 네. 폭락이 네. 나오고 있고 분명히 지금까지의 경험은 이렇게 삼성전자 현대차를 쌀 때 그동안에는, 사두면 네. 늘 올라서 매번 이런 아마 올랐었죠. 네. 이런 경험칙에 의해서 지금 대거 개인들이 매수는 하고 있는데요. 또 저희 목돈연구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코너마다 우리 코너마다 나오는 전문가분들도 기간으로 좀만 더 기다려보자. 예, 4월까지 이런 말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한번. 현재 상황은 뭐 갑자기 뭐 푸틴 대통령과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갑자기 손 잡아 그걸 이제 기대하는 끝! 거예요. 예. 이제 끝. 예. 사실 어제 뉴스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야 우리 나토에 가입 안 할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잠자고 일어나 보니 시장은 네.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 3차 이런 회담도 했는데 별다른 내용 없고 그냥 시민들만 그냥 안전하게 통로 마련해 줄게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었다라는 네.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좀 전에 나오는 속보들을 보면 러시아가 이 정도로 우리를 경제 제재를 압박하면은 이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노드 스트림 막아요. 1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원은 지금 현재 있는 가동 상태인데 중인데. 그것까지 막아버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러시아도 지금 물러설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근데 정말 강대강은 안 되겠죠. 미군이 그렇죠. 예, 이게 네. 전쟁으로 비화되면 안 되는데 네네. 너무 또 위험한 말이어서 안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또 뭐 빌 에크먼 같은 사람은 3차 세계대전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바닥이라는 게 그렇죠. 쉽게 네네, 우리가 알 수 맞습니다. 있는 건 아니다. 항상 바닥이 아니라 그게 지하 1층이 될 수도 있고 2층이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밑으로까지 열려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 가셔야 될 때입니다. 위험 관리입니다. 백승철님 30년 전 학창 시절에 경제 수업 들을 때 가장 최악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니요. 암울한 현실이지만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80년대 이후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네, 이제 없어졌는데 거의 없었는데, 네. 예, 이게 복고풍인가요? 다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갖 뉴스와 또 이런 증권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만 떨어지면 됩니다. 유가만 잡으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원자재가 다들 다시 네. 한번 자리를 잡을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지만 파이팅 하십시오. KB증권 김건진 부장이었습니다.